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 본 게시탐정이 예전에 좀 우파 진영 논리에 좀 젖어 있었을 때는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종 민비로 생각했었는데, 사람은 역시 지나고 나야 그 진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모양이에요. 우파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정권 교체를 했더니 오히려 나라는 더욱 휘청거리고, 무엇보다 안보가 안팎으로 박살나는 모습 보면서 진짜 고종과 민비가 누군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졌거든요. 고종과 민비의 실정이라 한다면 대표적으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며 외교를 파탄내고 무속을 숭배하고 외국에 이권과 돈을 퍼다주고 외세를 끌어들여 자국 안보를 붕괴시키는 하나같이 걸을 타선이 없는 폐악질들인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현 정권이 정확하게 고종과 민비의 전철을 그대로 토시 하나 어김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명성황후를 민비라 부른다고 해서 불만 가지실 분들 계시겠지만은, 민비를 민비라 부르지 못하면 내가 홍길동이요? 예? 민비가 아니면 소낙비요? 산성비야. 뭐냐고. 민씨 맞잖아요. 민비가 일제에 의해 폄하된 호칭이라는 말이 있지만 민씨 왕비의 줄임말입니다. 그 실제로 그 당시에 쓰인 명칭은 민후인데, 왕후나 왕비나 민후나 민비나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깝깝스러운 대목이 바로 구한말인데, 아시다시피 안동 김씨 세도정치 60년이라는 정신 나간 고난의 행군을 겪은 조선은 그야말로 정치, 경제, 국방 모든 면에 파탄이 났어요. 일례로 고종 4년인 1867년에는 거북선 한 척의 소속을 옮기는 비용도 마련이 힘들 정도로, 그거 실행했다가는 그쪽 부대의 예산이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정도로 국방 예산이 파산지경이었습니다. 어린 고종의 섭정으로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나선 흥선대원군은 그런 힘겨운 와중에도 국방을 강화했어요. 정예 포군, 총을 쏘는 병사들 3만 명을 양성했고, 강화도의 모든 진영에 대포와 총병을 배치했어요. 중앙군과 지방군 보유 총기가 17만 정, 전시 비축 탄약이 3천만 발에 이르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참고로 대한제국 때도 전시 비축 탄약은 600만 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에서 프랑스와 미국 함대를 상대로 당당히 맞서서 그들의 개항 시도를 좌절시켰죠. 참고로 일본은 미국의 똑같은 시도에 뚫렸죠. 개항 당했습니다. 우리는 막아냈었어요. 또 국가 전반적인 살림과 백성들의 경제 상황도 세도 정치 때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 너무 많은 재정이 소진돼 가지고 경제 위기가 다 닥쳤어요. 또 신미양요 때 대포 481문과 총기 2만 정이 손실돼 가지고 강화도의 방어 태세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후에 운요호 사건 때 조선군이 대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진짜 무서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 친정, 직접 통치를 하려 했던 고종의 친위 세력은 왕비의 일족인 여흥민씨 파벌이었어요. 그들을 대거 등용하다 보니 또 이제 대원군 입장에서 고종 입장에서는 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여흥민씨 척족들이 자기의 와이프인 민비의 일족이기도 했지만 자기 아버지인 대원군의 부인, 그 부대 부인 민씨도 여흥민씨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통하는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등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 또다시 안동 김씨에 이은 여흥민씨 척족들의 세도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들은 미친 듯이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을 일삼았고, 다소 과장 섞인 말이지만 대원군이 10년 동안 쌓은 재정을 모조리 탕진했다라는 평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터진 게 바로 오늘 주제인 이모군란인데, 열정페이와 월급 장난질이 불러오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비유할 때 자주 예시로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안동 김씨 세도 정치를 거치면서 파탄이 나 있던 국가재정이 대원군 때에 그나마 나아지려나 싶다가 민비 일파의 부정부패로 확인 사살을 당해서 주저앉을 지경이 됐는데, 이 민비 일파, 즉 민씨 척족들이 얼마나 돈에 미쳐 있었는지 군인들의 봉급을 띵깐 겁니다. 그것도 무려 1년 1개월 10석달치나 말이야. 세자의 혼인식을 치르느라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부고, 그 군대 월급 띵깐 돈 절반은 거기 썼을걸.
세자의 건강을 비느라 금강산 봉우리마다 돈 1000냥, 비단 한 필, 쌀 한 섬씩 바쳤다는 설도 있는데, 뭐 진짜인지는 미지수예요.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금강산이 얼마나 크냐고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이잖아요. 봉우리 하나에 그만큼 하셨다. 얼마나 엄청난 돈을 무속 행사에 내다봐야 했냐 이거야. 그거 10분의 1만 10분의 9가 9라고 10분의 1만 진짜로 이거 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군인들 월급 따위는 신경 쓸 여력도 없었고 13개월치 급여가 밀리다 못해 겨우 한 달치를 준다는 것도 모래 섞은 쌀, 겨를 섞은 쌀에 썩은 쌀, 물에 팅팅 불린 쌀 등으로 장난질을 쳤습니다. 13개월치 월급이 체불되고 겨우 한 달치를 준다는데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쿠폰이나 게임머니로 준다고 하면 어떨까? 그 사장님 칼치만 맞으면 다행이에요. 결국 분노가 폭발한 군인들은 그 길로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흔히 이때 봉기한 군인들을 구식군인들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가 막 설립돼 있었기에 신식군대와 대비돼서 구식군대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게 어감이 중요해요. 구식군인 그러면 마치 이제 도태돼가지고 쓸모가 없어져서 제대나 기다리는 말년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멀쩡한 현역 군인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일본에서 교관과 소총을 지원받아가지고 설립된 이 별기군인데 정식 명칭은 교련병대라고 하는 이 신식군대. 이게 이제 80명으로 시작했다가 500명 정도로 이제 늘어나요. 구식군인들과 달리 이들에게는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대우가 좋았기 때문에 이모군란의 원인이 신식군대와의 차별 대우로 인한 구식군인들의 반발이라고 추측되기도 했지만 애초에 이 별기군도 구식군대인 무위영에서 모집돼가지고 창설된 겁니다. 같은 이래저래 다 아는 사이들이라고. 같은 군인들이라서 그렇게 별기군하고의 갈등은 크지 않았습니다. 또 보시면은 그 찬란한 여명이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 거기에서 묘사된 구식군인들과 이제 별기군의 모습이에요. 확 뭔가 좀 다르죠, 모양새가. 예, 되려 이제 이모군란 때 대원군이 별기군을 접수해가지고 군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했어요. 왜? 어쨌든 이 신식군대는 국방과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였으니까. 그리고 별기군 중에 일부는 구식군인들과 합세를 했습니다. 반란에 합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구 군대 간의 갈등은 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원래 도성을 지키고 왕실을 보위하는 중앙군은 5개 부대 5군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재정난으로 인해 많이 통폐합됐어요. 이모군란 당시에는 무위영과 장어영 등 2개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앙군, 다른 말로는 금군이라 불리는 이들은 지역의 거점을 지키고 방어하는 지방군과 달리 도성의 방위군, 정권의 친위대, 왕실의 근위대 역할을 수행해요. 이모군란은 바로 그 중앙군이 굶다 못해서 총검을 거꾸로 잡고 일어난 반란이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수도방위사령부, 대통령 경호실, 101경비단, 제3야전군이 들고 일어난 건데 반란군이 쳐들어오면 막아내고 진압해야 될 수도권에 중앙군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 13개월치 급여 체불에다가 지급한 1개월치 급여는 장난질을 치고 항의하는 군인들을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앞장서 항의하던 군인들을 포도청에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총칼 쥐고 있는 장병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할 일이고, 예? 분노가 폭발한 군인들은 그대로 완전 무장한 채 봉기했습니다. 이들은 동별령 무기고와 경기 감령을 점령해가지고 경기 감령, 지금 못 치면 경기 도청인데 거기에 있던 총기 6만 정을 노획해서 무장합니다. 순식간에 경기 감영, 별기군 훈련소인 하도감, 또 일본 공사관 등을 쓸어버린 후 대궐을 점령했으니 수도 방위군이 수도를 점령하고 대궐 근위대가 대궐을 점령한 꼴입니다. 미친 거야 이거는. 아니 뭘 믿고 근위대를 굶겨요. 미치지 않고서야. 민비가 조선의 국무 어쩌고 하지만은 을미사변 훨씬 전에 자국 군대와 백성들 손에 이렇게 맞아 죽을 뻔했던 거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 저때 만약에 민비가요 분노한 군인들 앞에서
내가 조선의 꿀모다. 뭐 이런 개드립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일본 낭인들 손에 죽은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참혹한 최후를 맞았을 건데. 아니, 최소 토막살이네요. 어? 나 진짜 능지처참한 당이다. 또한 민비가 이때 처단됐다면은 뮤지컬 명성황후 이런 거는 절대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연 씨가 명성황후 역할 맡을 일도 없었을 거야. 죽을 자리 잘 만난 덕분에 국가급 쌍리언에서 국모로 신분 상승한 어처구니없는 케이스가 바로 민비입니다. 민비는 일본인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네? 어쨌든 이들 구식군인들에 의해 옹립된 대원군이 사태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대원군의 복귀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고종과 민씨 척족들은 외세의 힘을 빌리는 걸 택했고 결국 청군이 개입해가지고 봉기를 일으킨 구식군인들을 진압하고 군인 가족들이 거주하던 왕십리, 이태원 뭐 그 일대를 초토화시켰으니 대체 고종과 민비는 누구의 군주이고 어느 나라 왕과 왕비인지 진짜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도성과 대궐을 방위하고 왕실을 호위하는 중앙군이 13개월이나 월급을 못 받으면서도 스스로 자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그 와중에도 탈영하지 않고 군령을 지키면서 근무에도 충실했는데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외세를 끌어들여 진압하는 게 이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이때 무너진 조선의 안보는 두 번 다시 회복되지 않았어요.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외세에 질질 끌어다녔습니다. 고종이 국가 1년 예산의 3분의 1을 군사비로 쓰면서 뒤늦게 군대를 키웠지만 병력 수조차 확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대한제국 군대의 숫자는 총병력이 최전성기에도 16,000명밖에 안 됐어요. 불과 한두 개의 사단의 일본군을 상대하지 못해가지고 군대가 해산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비운을 맞았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데 동원된 일본군은 끼케야 2개 사단밖에 안 됩니다. 진짜 좆도 안 되는 일본군한테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이모군란은 1882년에 있었던 일인데 2024년의 국군을 보면서 그때 조선군이 겹쳐 보이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극심한 예산 부족과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병력 부족, 간부들과 병사들은 정부와 군부를 불신하고 정부와 군부에서는 군인들 알기를 장기판 말 정도로 여기고 아무 거리낌 없이 무시하고 짓밟고 있으니 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에요. 숙달된 베테랑 군인들의 전역 지원서가 줄을 잇는 실정입니다. 작년 한 해만도 5년차 이상 되는 중장기 복무 군인들, 특히 간부들이겠죠. 전역한 인원이 9,800명? 이거는 미친 거예요. 군의 척추뼈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정쟁에 빠져가지고 안보는 도외시하고, 아니 국방과 안보조차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을 미혹할 컨텐츠 정도로 사용하죠. 그렇게 안보 전쟁 부르짖으면서도 그 임무를 떠맡을 군대에 대해서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정도로 취급하면서 일선 간부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들은 척도 않고 콧구멍으로 껌 씹는 소리 따위로 치부하고 있으니 이런 판국에 아직도 군대를 하겠다는 청년들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전쟁이 나면 그 무슨 혈맹인 미국이 지켜줄 테니 국군은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겁니까? 이런 외세 의존적인 마인드도 딱 고종과 민비 신보 그대로네. 네. 보세요. 2024년 비상근 예비군 단기 모집합니다. 현역 군대가 깽판이 나니까 나름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예비군의 정예화야. 그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비상근 예비군입니다. 지원자를 받아서 1년에 12회 월 1회 정도 주말에, 그리고 평일이나 주말에예요. 거기에 이제 지정된 예비군 훈련소에 가서 직책에 맞는 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그 직책 그대로 그 팀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동원되는 제도입니다. 본 게시탄정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참여하고 있어요. 아니 저도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뭘 하면서 제가 주디를 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욕만 하면 나도 나쁜 놈이지. 근데 현역 때는 현역이라고 굴리고 예비역이 되니까 예비군을 정예한다면서 굴리고 있네. 아 진짜 씁쓸하다. 또 보세요. 2022년 육군 장기 비상근 예비군 모집.
몇 년 전부터는요, 아예 1년에 180일을 현역 부대에 배치해가지고 근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도 시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안 돼가지고 이거 못했는데, 또 사역도 있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예비군을 다시 재입대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다니까. 이제 국방을 이제는 예비군한테 맡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나라에서. 그런데 더 씁쓸한 건요, 본 개시탐정이 6년째 비상근 예비군에 참여하고 있는데 6년 동안 단 한 번도 수당이 오른 적이 없이 그대로예요. 물가 상승률 1도 반영 안 해요. 그리고 전투복 한 벌도 새로 지급을 안 해줘가지고 저나 이제 모든 동료들이 전역할 당시에 입었던 군복과 그 군화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국방 안보를 위해 예비군을 정예화한다더만 평일에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시간 내가지고 비상근 예비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새 군복 한 벌, 군화 한 켤레 지급해줄 그럴 마음도 없다는 겁니까? 그럴 정성도 없어? 이거는 성의가 없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 이모군란 때 구식군인들도 나라에서 급여를 안 주니까 알아서 자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살 길 찾았다는데, 이 나라에서는 아예 대놓고 그런 파트타임 군대에게 국방과 안보를 맡길 생각인가 봅니다. 평일에는 생업에 충실하시고 나라에서 부르면 빨리 군복 입고 튀어나와 뭐 이런 거야? 패션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역사도 돌고 도는 모양인데 2024년 대명천지에 1882년 구 한 마리 겹쳐 보인다니까. 세상이 참으로 요지경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시탐정이었습니다.